안녕하세요. 건강닥터TV의 건강닥터입니다. 식용유의 세계에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그 중에 특히 국내 식용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기름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건강닥터TV의 건강닥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기름은 프리미엄 식용유로 분류되지만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등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놀라유입니다. 이 카놀라유는 식용유 시장에서 40% 이상의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에서 짜낸 기름을 콩기름이라 부르고 옥수수에서 얻은 기름을 옥수수기름이라 부르는 것처럼 카놀라유는 카놀라, 씨앗에서 얻은 기름을 의미합니다. 원료인 카놀라는 처음 보면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유채의 일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채소는 풍부한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 함량이 시중의 다른 식용유들 중에서 가장 낮아 몸에 좋은 착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놀라유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이 의혹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카놀라의 약 5060%는 캐나다산이며 그중 8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입니다. GMO는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성이나 유전자를 가지도록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농산물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이 개발된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반면 GMO에 관한 동물 실험들은 검증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GMO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아직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MSG 논란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GMO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놀라유의 GMO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치매 유발 논란. 카놀라유를 많이 섭취하면 뇌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유전적으로 발병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매일 한 스푼의 카놀라유를 쥐의 먹이에 추가하니 뇌 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자체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카놀라유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카놀라유가 치매를 유발한다고 여기는 이유는 언론이 이 실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관련 정보 없이 이를 널리 확산시켜 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산패 문제. 다양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카놀라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바로 산패입니다. 카놀라유는 쉽게 산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패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변질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산패가 진행되면 독성물질로 변하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고 체내 염증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좋은 기름은 산패가 덜 발생하고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름은 요리 과정에서 쉽게 산화되어 산패하며 변질되어 트랜스지방을 생성하고 좋은 성분이 적은 기름으로 분류됩니다. 카놀라유는 이런 부적합한 기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일반 기름보다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가열 온도가 높아질수록 트랜스지방 함유량도 증가합니다. 또한 다른 기름에 비해 온도를 올렸을 때 극성 물질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놀라유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기름입니다. 상업용 오일을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 측정 연구에서는
180도로 6시간 동안 계속 가열했을 때 기름의 산패와 240도까지 올릴 때의 산패 진행 상황을 측정했습니다. 가열 전후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가장 높은 기름은 포도씨유였고 카놀라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트랜스지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포도씨유와 카놀라유는 동맥경화와 심장병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기름입니다. 또한 온도를 180도까지 올렸을 때 다른 기름들과 비교해 카놀라유의 산화 안정성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카놀라유의 산패 물질 생성량이 많이 늘어나고 극성 물질 비율도 20%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포도씨유는 200도를 넘어서면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180도 전후의 온도에서 요리할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카놀라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산패하며 극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산패 측정기로 기름을 측정하거나 요리하면서 온도를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도에 민감한 카놀라유를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식용유를 사용할 때는 카놀라유 대신 해바라기유, 콩기름, 올리브유 등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으시다면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매번 확인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 피한다고 해서 산패가 진행된 식용유를 먹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카놀라유의 위험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신경을 써가며 건강을 생각하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영상은 여러분의 작은 성원으로 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주치의를 얻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